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 사이 정치권을 뒤흔든 여러 장면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 부산 북구갑 선거전, 그리고 여수 선박을 함회 해외 출장 논란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를 직접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마지막 한 줌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2024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이송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담당 부서는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제도 개선 권고 수준의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이를 행동강령 위반 통보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을 두고 자신이 겪어온 위협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조작 기술을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을 위중한 3대 생명 위협 사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도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이라기보다 자신이 겪은 사건들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묶어 국민 앞에 다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 목숨은 국민의 것이라는 표현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과정입니다. 권익위는 정 전 부위원장이 이 사건 처리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처리 과정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심야 비공식 회동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권익위라는 국가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에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수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행정처리 문제가 아니라 권력기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익위를 압박해 이른바 헬기 특혜 송치 논란을 스스로 면제받으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기억 세탁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한쪽은 부당한 개입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다른 한쪽은 정치적 세탁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구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은 여야 간 충돌의 중요한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공소 취소 논쟁입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소 취소 대응 TF를 구성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토요일 다시 자신의 95세 노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95세 노모가 눈물을 뱉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재명이 집 팔았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 공소 취소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자신이 공소 취소가 뭔지 아시냐고 묻자 어머니가 너나 무시하냐며 역정을 냈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박성준 의원이 국민 상당수는 공소 취소의 뜻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반복적으로 가족, 특히 고령의 어머니를 정치적 메시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개인사는 어느 정도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정쟁의 도구처럼 등장하면 오히려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 메시지는 결국 국민의 삶과 정책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가족 이야기가 감정적 장치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정치적 책임이나 논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부산 북구갑 선거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같은 날, 같은 형식으로 개소식을 열면서 사실상 정면 충돌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상황을 두고 또 집안 싸움이냐는 식으로 보도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당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다급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 연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부산 북구 만덕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실제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발언 중 일부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는 하정우 후보가 항만 로봇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북구에 항만이 있느냐는 식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호 작가는 중국집은 중국에 있느냐고 맞받아치며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공격을 하려다 오히려 지역 산업과 미래 먹거리 논의를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부산 북구에 항만이 없다고 해서 항만 물류, 로봇, 자동화 산업과 관련된 정책 논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행정구역 안에 갇힌 단어 싸움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산업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정현근 전 의원 문제도 논란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을 두고 보수 진영 내 여러 흐름 중에서도 카테고리상 전두환 쪽 카테고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런 인물을 후원회장으로 세우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면서도 결국 다른 낡은 권위주의 이미지와 손잡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면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김문수, 원희룡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눌러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부산 북구갑은 단순한 지역구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 권력구도, 한동훈의 정치적 생존, 박민식의 조직력, 그리고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지역 밀착 전략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상징적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한 사연을 올리며 부산 북구와의 오래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하 후보는 자신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 부산 북구 덕천시장 인근에서 좌판으로 물건을 팔며 자녀들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형의 손을 잡고 부모님이 장사하던 곳에 종종 갔고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사주던 사이다가 참 맛있었다는 기억도 전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오랜 세월 삼남매를 위해 헌신했고 그 덕분에 자신이 오늘날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생활 기억과 가족의 생계가 지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서도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흙수저였다. 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달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지역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산 북구갑처럼 생활 정치에 감각이 강한 지역에서는 누가 진짜 이 지역을 알고 있는지, 누가 이 지역의 기억을 갖고 있는지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선박람회 관련 해외 출장 논란입니다. 한국경제 한경세 누수탐지기팀은 국회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여수시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및 해외 연수 보고서 25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107건이 선박람회 벤치마킹 사례 발굴 및 홍보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여수시 공무원 해외 출장의 약 42가 선박람회와 관련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출장 목적과 실제 방문지 사이의 관련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선박람회를 준비한다면서 섬이 아닌 해외 내륙 지역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고 보고서 내용에서도 박람회와 직접 연결되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두바이 등 5개국을 10일간 방문한 출장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출장 목적란을 제외하면 보고서 안에서 선박람회라는 키워드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겨진 사진에는 모차르트 생가, 벨베데레 궁전, 슈테판 대성당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 장소들이 선박람회 준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호화 유람선, 낚시 체험, 코끼리 트레킹, 각국 고급 음식점, 호텔, 전통 음식 등의 인증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 출장의 목적성과 적절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대홍 이장도 여수 선박람회와 관련해 반드시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의 기간이 2022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와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 출장을 무조건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제 행사를 준비하려면 해외 사례를 보고 운영 시스템을 배우고 홍보 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출장의 목적이 공적이라면 보고서 역시 공적이어야 합니다. 어디를 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이 실제 행정과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박시은 씨는 이 문제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총 29개국 107건의 출장을 언급하며 누군가는 죽어라 일하고 누군가는 박람회를 명목으로 가짜 벤치마킹을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시민의 돈으로 말입니다. 특히 이 선박람회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세계 최초라면 기존 사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 내륙 관광지 방문이 실제로 어떤 정책적 참고가 됐는지 더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비슷한 방식의 해외 출장, 형식적인 연수, 부실한 보고서가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무원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일부의 부적절한 행태 때문에 함께 의심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권익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 목숨은 국민의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둘째, 권익위는 헬기 이송 신고 사건 처리와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에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셋째, 부산 북구갑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박민식, 한동훈, 하정우 후보의 대결 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넷째, 여수 선박람회 관련 해외 출장 251건 중 107건, 약 42가 박람회 관련 출장으로 나타나면서 세금 사용의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말보다 기록으로 판단받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어떤 책임을 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의 독립성, 선거의 공정성, 지역 정치의 진정성, 그리고 세금 사용의 투명성. 오늘의 여러 사건은 모두 이 4가지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익위 조사 결과는 권력기관 개입 의혹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시작일까요?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역 연고와 당내 세력 싸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까요? 그리고 공무원 해외 출장 문제,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